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에 중국이 위안화 환율 안정을 위한 조치를 내놓으면서 급락을 보였던 나스닥 어제는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나스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두 마스터의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들어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관망 들어주셨네요. 자, 우리 양세동 마스터부터 네, 할까요? 들어볼까요? 개인적으로 좀 한번 의견을 듣고 해보고 싶은데 일단 먼저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승원 대표님 오늘은 처음 나오셨으니까 이승원 네. 마스터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제가 먼저 네.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안화 환율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급락했던 나스닥이 반등을 했는데요. 네. 현재 오늘 발표했던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유연한 입장을 발표한 상황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현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바로 해주시죠. 바로 넘어오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인데 내용 자체가 일단은 너무 맞는 말을 하시기 때문에 저 부분 이제 환율 관련해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살리겠죠. 문제가 네. 안 되게끔 이 부분이 가장 안정화 조치가 있을 것 같다는 부분은 공감 가고 지금 최근 어떻게 보면 차트상 기술적 분석을 좀 평가를 드리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최근에 드렸던 부분 자체가 낙폭 자체가 있은 후에 일단은 도달 가능성이 가장 큰 위치값 자체가 7,200에 대한 단가 위치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좀 평가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미 도달을 해버렸어요. 며칠 사이에.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낙폭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컸었고 근데 지금 부분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점을 될지 변곡에 대해서 좀 평가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위치값상 기술적 분석상 그게 좀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근데 시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긴 모멘텀을 좀 가진 구간 자체가 아직 여유가 있는데 지금은 좀 이탈에 대한 관점을 좀 염두에 두고 웨이팅을 하는 단가가 아닌가 하고서 차트상 분석으로 좀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금일 외신 자체도 이제 이승원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거, 마스터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입장 자체가 유동적이라는 표현 자체를 했기 때문에 또 급매도에 대한 부분보다는 단순 박스권 랠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평가되는 부분이 저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의 마스터 모두 다 나스닥에 대해서는 오늘 관망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 크루드 오일로 한번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API 원유 재고 또 감소 소식이 전해졌고 8주 연속으로 원유 재고가 감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EIA 원유 재고 잠시 후에 발표가 나는데 자, 그런데 또 미중의 무역 분쟁 그리고 환율 분쟁에 국제유가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 마스터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자, 여기서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양세동 마스터는 매도 의견 주셨고 이승원 마스터는 매수 의견 주셨는데 자, 양세동 마스터부터 의견 한번 주시겠어요? 어떤 전략으로? 왜냐면은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네. 지금 단가 위치값상 많이 눌렸기 때문에 네. 이제 어제 전일 나왔던 시황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제 이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입장 표명 네. 이 부분은 이제 유가에 대한 하방 압력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좀 설명을 일단 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 단가가 이상적이진 못해요. 네. 그래서 사실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매수 부분에 대한 이탈 관점을 좀 신경 쓰면은 노릴 수도 있다고 평가를 드린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 위치값상 보면은 네. 자, 일단은 재고를 보고 같이 평가하는 게 좋은데 이제 52.5에 대한 이탈 값이 나온다면은 사실상 이제 당일 이제 매도에 대한 추세 자체가 끝났다고 좀 판단하시는 게 이상적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상 이제 이탈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현재가 바로 이제 원유 재고가 나왔네요. 이 위치값 52.50에 대한 이탈값보다는
사실 이 저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염두하는 게 더 나이스한 판단이지 않을까 이 부분 네. 좀 평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금 양세동 마스터 얘기하는 중에 원유 재고 발표가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고 다음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API 원유 재고 발표에서는 34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난주 원유 재고 발표에서는 API 같은 경우는 602만 배럴 감소했고 또 EI 원유 재고는 849만 배럴 감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발표가 난 지금 방금 전에 발표난 EIA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238만 배럴 감소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난주 849만 배럴 감소했고요. 방금 전에 발표한 EIA 원유 재고 발표는 238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로써 8주 연속으로 계속 미 원유 재고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저희 지금 마침 크루드 오일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종합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우리 이승환 마스터님은 매수 의견 주셨는데 크루드 오일 어떤 전략으로 매수 의견 주신 건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는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시켜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네. 현재 미국 경기를 부양하는 입장에서 현재 물가를 이제 2%대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그 미국 내 물가가 2%대에 머무는 거 고려를 했었을 때는 유가를 완만하게 상승시켜야 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서 이제 감소를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유가가 지금 현재 50달러 79센트를 저점을 찍고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유 재고는 사실 가격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좀 지금 금리 인하를 통해서 또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유가를 좀 상승시켜야 하는 입장이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원유 재고, EI 원유 재고 발표 238만 배럴 감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38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다시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세 번째 이슈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간의 환율 분쟁에 이어서 또 글로벌 양적 완화까지 이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드 시세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구간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지 골드 전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스터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매수 의견 주셨네요. 자, 양세동 마스터부터 어떤 전략으로 매수 보고 계신 건가요? 일단 오늘 기준치부터 좀 데일리 트레이딩을 좀 평가를 드리자면은 네. 사실 지금 매수분보다 좀 한 타임 쉬어가는 내일 매수분을 노리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평가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골드 자체가 당연한 어떻게 보면 매수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데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골드에 대한 고점을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 부분을 평가하는 게 앞으로 무의미할 거예요. 굉장히 무의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상기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을 때 폭 자체가요. 굉장히 심해요. 왜냐하면 장기물로 좀 평가를 드리자면요. 이제 상방의 폭이 한번 유지되기 시작하면은 밑도 끝도 올라가는 거 자체가 이제 골드예요. 밑도 끝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랠리에 대한 평가 부분 이 부분으로 좀 여러분들하고 판단하는 게 좋은데 어떤 이탈 값에 대한 명분으로 조정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그리고 지지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를 계속적으로 해둬야 된다. 이 부분을 먼저 평가드리고 싶어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네. 이제 미중무역은 더 부가적인 부분이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의 양적 완화에 대한 시도 자체가 가장 두드러질 것이다. 네. 이 부분을 먼저 가장 높이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완화에 대한 시도 자체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굉장히 극히 드문 일이에요. 굉장히 극히 드문 일이지만 투자에 대한 수단 자체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이제 유로존도 최근에 들었던 내용 자체 여러분도 기억하시지만은 뭐 프랑스 뭐 유로존에 있는 프랑스 마이너스 국채 발행 사건이라든가 뭐 미국 내에서도 지속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자체를 이루고 있고 FOMC도 내리려고 하고 어쨌든 트럼프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더 강한 양적 완화를 시도하는 거고 다만 둘의 의견 차이가 그거일 뿐이지 어쨌든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뭐 중국 또한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 일본은 뭐 매번 똑같죠.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자본에 대한 쏠림 자체가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극히 증가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드린 부분이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고점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적이지 못하다고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에 대한 부분을 먼저 평가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적이지 못하다. 지금 60분봉에 대한 랠리상으로는 어떤 이탈값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들어줘야 돼요. 상황 자체가. 그럼 상황상 아직은 고점을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단기 어떻게 보면 이탈값에 대한 명분을 쥐더라도 1500에 대한 이탈은 나와야지.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조정에 대한 관점을 한번 염두하자. 이런 측면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좀 평가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함부로 고점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 취지에 대한 매수에 대한 근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관련해서 골드를 좀 선호하는 심리는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전 세계가 양적 완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고점을 평가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보다는 한 타임 좀 쉬어가는 내일 매수분을 보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고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승원 마스터는 어떤 전략으로 매수 보시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증시가 네. 안정되지 않는 이 상황이 단기간 안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증시와 함께 이 금값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글로벌 증시가 좋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 금값이 올라갈 그렇게 큰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금값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양적 완화, 금리 인하와 같은 달러의 평가 절하,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